자, 새해 들으면서 중국이 좀 심상찮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의 현장에서 중국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징후가요. 상하이에서 한 회사원이 지방의 중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는 자기 누이가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그게 안 나오냐 하니 지방 정부가 돈이 없다. 이듬해 중앙 정부가 돈을 내려주면 해결될 거라 했지만은 중국에서 교사의 임금 체불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고 또 다른 사람도 허난성에서 교사로 있는 형이 2달치 월급을 한 번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중국 공무원이 이미 16개 성 자치구에 교사 임금 체불, 사회보장비 체납, 수당 미지급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방마다 경고를 했고 조사를 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저기 난리라고 합니다. 중국에 지금 21세기식 가렴주구가 나타나고 있다고 또 중앙일보 지금 베이징 특파원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봉건사회나 일어날 만한 일이 벌어졌다. 국무원 감찰국이 허베이성 바저우시에서 비세입 항목 7억 위안 1260억 원을 15개 항에 내려보내서 강제로 거둬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차서 입이 쫙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방 정부가 세금을 갖다가 과다하게 미개가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지방 정부에. 그래서 지방 정부가 부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의 고성장 시대가 이제 끝나고 중국이 4%대 성장을 할 거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6년 만에 미국에 뒤처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성장 전망치가 현재 4.6인데 일본 노무라 정권은 중국이 4.3이다. 그래서 1976년 이후에 46년 만에 중국이 미국에 뒤진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91년부터 2018년까지 6% 밑에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중국이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도시를 정체를 봉쇄하는 특유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최근에 시안에서 1300만 명이 사는 시를 봉쇄하고 있다고 나왔지요. 자, 인도가 지금 8.5%의 성장으로 중국보다 2배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생산 능력 타격은 이미 잃어버렸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한국에도 악영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만을 둘러싼 갈등도 중국의 입장에서 점점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한중 수교 30주년 미중 갈등 시대에 한중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면서 중국 속에 한국은 작아지고 한국 속에 중국은 커졌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4.6%인데 중국 내에 한국의 비중은 6.1%다. 삼성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고 중국 체류 한국인은 26만 명인데 한국 체류 중국인은 89만 명이다. 자, 중국 내에서 LG, SK는 베이징에 있는 빌딩을 팔고 중국은 한국의 아파트를 2017년 이후 3조 원이나 매입을 했다. 한중 무역에서 지금 한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무역 비율이 24.6인데 중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6.1이다. 한중 글로벌 500대 기업 숫자가 한국은 15개인데 지금 중국은 135개다.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공식적인 전체 외국인 203만 명에 지금 44%인 89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유일한 한정식집이 문을 닫고 거리에서 한국 광고판이 사라졌고 대림동에는 중국 점포가 1000개나 있고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 대학생이 6만 명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 내 한국 이상은 날로 작아져서 문은 2번이나 중국을 갔지만 시진핑은 방한을 안 했고 주한 대사는 국장급인데 북한에는 중국이 대사를 차관급으로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에는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 석자 교수가 한국이 지금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간의 줄타기를 계속할지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결정할 시험대에 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국은 중국과 무덤 위에서 춤을 출지 미국의 핵우산을 유지할지 자문해야 한다. 한국은 자신의 무덤 위에서 중국과 함께 춤을 출지 아니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머리 위에 유지할지 물어야 한다. 한국이 선택해야 될 타이밍이다. 미중 간의 줄타기 외교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2차 냉전에 돌입을 했고 중국은 옛날 소련보다 훨씬 강력해서 힘이 커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경제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할 거고 한미일 동맹 구축이 안 된 탓에 한일 관계 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UC 버클리의 아이컨 그린 교수는 중국 경제가 갑자기 둔화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미중 수출에 지나친 의존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팬데믹과 중국 경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경제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감소 요인이 발생했고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한국이 다양한 전략을 추구해야지 중국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일부 대기업에도 의존하지 말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도 계속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석자 교수는요. 권위주의 중국이 세계 리더가 절대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결집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로 국제 협력 신뢰가 깨지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는데 미국이 동맹국의 선택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은 한국이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요, 세계의 공장 중국이 회복이 더뎌지면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팬데믹 3년 차에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바이러스가 드러낸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 최대 위협 요소가 될 건데, 세계 공장인 중국의 더딘 경제 회복이 세계 공급망과 또 성장률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의존해온 자국산 시노백 백신의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미약해서 국내 경제 교란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이다. 중국인 주민의 삶은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올해 각국 선거에서 현 집권 정당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코로나 불평등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중국이 올해 5%대로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 경제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완전히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꺾이는 한 해가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은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이제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쓸 돈들이 없어지면서요. 공급 면에서 충격도 있고 대외 불안 삼중고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한국의 중국 수출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 활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인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입 자체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지방 정부는 부채 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 성장을 계속할 때는 여기저기서 돈이 흘러나와서 메꿀 수 있었지만은 성장이 둔화되니까 중국이 5% 성장한다 하면 2.5%고 중국이 4.3% 성장한다 하면 2.1% 성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중국의 저조한 성장은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추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게 될 거고 그것이 지금 지방 정부의 부도 또 숨겨놓은 그림자 부채의 폭발로 이어질 거다. 올해는 중국이 망해가는 원년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